요즘 플렉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뭔데? 에르메스예요. 그래, 잘했다. 남성들이요, 사회 초년생부터 20대 대학생 그리고 10대 고등학생까지 명품을 많이 사고 또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이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글이에요. 제자들이 월, 화, 수, 목, 금 매일 굉장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또 뭐 하느라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 끝나고 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방과 후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요. 편의점 알바를 해요. 이렇게 한 달에 얼마를 모아요. 그 돈으로 뭐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구찌 티셔츠 사고요. 발렌시아가 스니커즈 사고요. 오프화이트 셔츠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템들로 풀 장착을 하고 주말에 홍대 클럽 같은 데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당연히 피곤하죠. 이 연령대 원래 메이커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과거에도 나이키 좋아하고 개스 청바지 같은 거 좋아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일부 아이템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백화점의 판매 전략이 흔들릴 정도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형마트나 로드샵 매출은 막 확 꺾이는 게 보여요. 그런데 백화점만 선방합니다. 백화점의 명품 매출이 늘어서예요. 20대, 30대 그리고 남성들이 이렇게 사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백화점은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백화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1층에요. 이 연령대의 남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편집샵을 막 꾸며서 넣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명품이 뭐예요? 패션입니다. 밖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집콕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출이 는 거예요. 봤더니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로고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선명하게 구찌, GUCCI, 발렌티노, VNTN 막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런 브랜드다라는 걸 막 소리 높여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레트로라고 해서요. 도색으로 강렬하게 대비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패턴도 아주 도드라져요. 명품, 상표 때문에 입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을 텐데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고가 전면에 등장한 건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 6년 전 기사인데요. 제목 볼까요? 로고 숨긴 루이비통입니다. 이 가방 기억나시나요? 루이비통 스피디백인데요. 인기가 많아서 얘의 별명이 3초백이었어요. 거리에 나가면 3초마다 보인다는 겁니다. 돋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너무 흔해진 거예요. 흔해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희소성이 사라지죠. 명품이라는 아우라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딜레마죠.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다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명품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로고를 숨겨요. 패턴도 없애버립니다. 보실까요? 제품의 차이가 확연하죠. 그래서 로고리스 상품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로고를 숨긴 명품들은 실루엣이라든가 소재라든가 디자인의 영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고가 다시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소비층의 변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10대부터 30대, 즉 MZ세대가 명품의 주력 소비자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MZ세대의 놀이 문화를 볼까요? 오프라인 못지않게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홍대나 강남을 가서도 그곳에서의 나, 그들과 어울리는 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인치나 팔로워에게 좋아요를 받아요. 아까 외출을 하지 않는데도 왜 명품을 사느냐? 안 나가도 괜찮거든요. 입고 착샷 찍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올리면 되니까요. 이게 이분들의 문화입니다. 과연 노는 것뿐일까요? 다이어트를 하면 그 식단 기록을 남기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토익 점수도 막 올리고 그런다고 해요. 나의 삶의 궤적을 기록으로 남겨요. 사진 찍고 글도 씁니다. 더 넓게 본다면 이분들은 학생 때부터요. 스펙을 쌓고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로 원하는 고등학교 가고 대학 들어가고 취업했어요. 인생의 주요 장면들을 이미지로 만들고 나는 누구인가 설명해 왔어요. 인스타그램을 기록스타그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인스타그램 일기장이자 이력서이자 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런 작은 화면에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타나야 돼요. 명품 회사들도 자신의 상품들로 착샷이 찍히고 SNS에 공유되려면 이게 우리 상품이야 라고 로고와 패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브랜드에 대한 진입 장벽만 높이면서 신비주의와 배타성이 이런 경계성에 있는 그런 제품들은 이런 SNS 세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이런 유의 짤이 되게 많이 돌았었어요. 30대 남성으로 보이는데 9월 푸른 하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고 쓰고 운전석 전면에 있는 하늘 사진을 찍어요. 근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사진의 주인공은 자동차 핸들을 쥔 자신의 손목입니다. 손흥민이 광고하는 손목시계가 딱 착용돼 있어요. 핸들 중앙엔 삼각발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남성이 뭘 나타내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누구나 봐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직관적인 이런 디자인의 아이템을 선호하는 경향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MZ세대가 공히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의 차이가 남성에게, 그러니까 이전 남성과 지금 남성을 비교해 볼 때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명품 플렉스 같은 현상도 이런 남성들의 이런 모습들이 더 눈에 잘 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패션 업계에 보다 명징한
로고나 시그니처 컬러, 패턴 같은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도도한 그런 명품 업체들도 결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숨어있던 로고가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트렌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